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심장 당뇨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아, 아직도 날이 굳어서 감기 환자도 많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그 심장병 환자도 많이 생기고 천식 환자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 심장병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제 금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중에 우리가 또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콜레스테롤 낮추면 해로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콜레스테롤을 음식으로 낮추는 방법,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 또는 올리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음식 또는 낮추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단한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은 왼쪽 위에 보시면 결국 이제 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와야 되니까 소장을 통해서 음식으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과 또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 피로 들어오고 또 그 피 속에 있는 거를 간에서 제거하고 또 소장에서도 제거하는 거가 이제 최근에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들어오는 것과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 빼기 간에서 제거하고 소장으로 제거되는 콜레스테롤의 합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한번 올리려면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많이 만들고 싶게 하거나 또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제거를 못하게 하면 어차피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맞는 얘기지만 세 번째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반만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오늘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포화지방이 뭐길래 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화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게 하고요. 그래서 혈중으로 막 내보내는 거죠. 거꾸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제거를 하지 못하게 돼요.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왼쪽에 노란색으로 포화지방 돼 있고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 보면은 위에 빨간색 화살표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서 합성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에는 포화지방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키고 또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주걱처럼 이렇게 삽처럼 생긴 이 삼지창처럼 생긴 빨간색으로 그린 게 이게 수용체예요. LDL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체인데 포화지방을 먹게 되면 LDL 수용체가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간에서 워낙에 제거해야 되게끔 돼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제거가 안 되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양쪽에서 다 맞는 거죠. 생성은 많이 되고 제거는 안 되니까 결국은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화지방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스테아릭 애시드라고 원래 초콜릿 원료에 많이 들어가 있는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스테아릭 애시드는. 근데 그건 좀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구 결과인데 보게 되면은 그 왼쪽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보게 되면 이게 참 커서가 없으니까 힘드네요. 그 LDL 콜레스테롤 보게 되면 그 세츄레이티드 폴리라고 돼 있죠. 에세트 폴리. 그게 뭐냐면 이게 1%의 열량을 포화지방에서 다중불포화지방으로 바꿀 때 약 LDL이 2mg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투 모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포화지방에서 그냥 단일 불포화로 바꿀 때 한 뭐 1.5 정도 떨어지고 심지어 탄수화물로 바꿔도 1 정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 거꾸로 그 오른쪽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 보시면 카브스 투 로우릭이라고 돼. 로우릭 애시드는 이제 코코넛류에 많이 들어가 있는 콜레스테롤 저기 포화지방이거든요. 그 결국은 1%를 치환을 하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0.5mg 정도 올라가고 또 미리스틱 애시드 이것도 포화지방인데 올라가게 되면 한 1.5mg 올라가고 그다음에 팜미틱 뭐 요즘 팜유라고 하는데 팜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역시 콜레스테롤 레벨이 오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카브투 스테아릭이라고 되어 있죠. 스테아릭 애시드는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화지방 중에 유일하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중립적인 효과가 있는 게 스테아릭 애시드고 그게 이제 카카오 또는 이제 코코아 그 초콜릿 원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초콜릿 좋다고 할 건 아닌데 왜냐면 아주 고급 초콜릿만 그렇게 하고요. 그 코코아 버터를 쓰고
좀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공장 제품들은 거기다 팜유를 막 넣어요. 그러니까 그건 꼭 확인하시고 드셔야겠죠. 그다음에 밑에 슬라이드 트리글라이세라이드 보게 되면 역시 어, 세츄레이트 투 카브라고 써 있는데 포화지방을 그 탄수화물로 바꾸면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뭐 당연한 거고 또 H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탕 옹호론자, 뭐 설탕이 옹호론자가 아니라 설탕이 심장병에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인용하는 게 중성지방 올라가고 HDL 콜레스테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foremost 가장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도 HDL도 아니고 TG도 아니고 LDL 콜레스테롤이고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합 탄수화물이 아닌 단순 탄수화물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장병에 설탕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제일 많이 기여하고 설탕도 어느 정도 단계는 기여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잡고 신경을 써야 될 건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롤릭 애시드예요. 코코넛 안에는 이제 롤릭 애시드가 있는데 포화지방산이거든요. 롤릭 애시드는 이제 이게 중세지방산이기 때문에 그 간으로 갈 때 그냥 단백질을 타고 가버려요. 그래서 지단백질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올리지가 않아요. 에, 그래서 중성지방 올라가지 않다고 하는데 자꾸 중성지방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착각하려고 그러는데 롤릭 애시드도 역시 간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립니다. 그래서 코코넛류를 너무 좋다고 많이 드시는 것도 그렇게 콜레스테롤 측면에서는 좋진 않아요. 뭐 피부 미용이나 다른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콜레스테롤로만 딱 국한했을 때는 역시 코코넛류를 먹어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아주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단일 음식으로는 가장 많은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코코넛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음식 일람표 볼게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하드커버밖에 없어서 30만 원을 주고 산 어드밴스드 뉴트리션 앤 휴먼 메타볼리즘 책의 7번째 에디션인데 여기가 2010년도 미국 그 농무부라고 그러는 농무부 통계를 냈는데 미국인들이 그 포화지방을 흡수하는 음식의 순서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포화지방이고 분홍색, 핑크색이 불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 그 다음에 회색이 퓨파 해가지고 저기 다중 불포화지방인데 그 인구당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경로가 쿠킹 오일이래네요. 그러니까 식용유를 통해서 많이 공급을 받나 봐요. 미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레드미트인데 여러분들 어떤 선입견이 있는 분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하니까 포화지방은 무조건 동물성에 많고 동물은 거의 다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불포화지방은 다 거의 다 식물이고 식물은 다 거의 불포화지방으로 이루어졌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있잖아요. 옛날 어떤 선전에 돼지고기는 불포화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하는 선전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팩트 맞아요. 트루스가 아니지. 맥락적으로는 진실이 아닌데 팩트는 맞는 게 돼지고기도 보게 되면 불포화지방이 뭐 30% 정도 돼요. 그런데 포화지방이 더 많아서 그렇지. 여기 보게 되면 레드미트 한번 보시면은 포화지방보다 불포화가 더 많잖아요. 보면은 포화지방이 한 13%, 10%고 불포화지방 합산이 더 훨씬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고기 중에서도 그 안심이나 등심 같은 기름 적은 부위도 있고 또뭐 기름이 많은 간이라든가 곱창 같은 부위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고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쿠킹 오일 통해서 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 그 포화지방을 흡수하고 두 번째는 붉은 고기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제품을 통해서 포화지방을 많이 흡수. 미국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쇼트닝, 포울트리 이게 육가공, 가공육 같은 거, 소세지나 햄 같은 거. 그다음에 너트, 라드는 이제 뭐 돼지기름, 그다음 버터,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 그림은 이제 그 지방을 섭취하는 경로죠. 그 중에서 포화지방을 보게 되면은 레드미트를 통해서 흡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우유를 통해서 흡수하는 게 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식용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쇼트닝, 다섯 번째가 버터 정도 되겠네. 이게 이제 근본이고 한국인은 좀 다르다고 그래요. 한국인은 뭐 돼지고기, 그다음에 작년인가 언제 발표가 났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돼지고기야 기름에 튀긴 면과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거 보실까요? 식용유를 보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오일은 액체 상태니까 기름 그 아주 좋은 거고 또 포화지방 그러니까 팻은 주로 상온에서 고체니까
아주 굉장히 나쁜 거다. 어떤 사람도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거는 고체라서 몸에 들어간 피 속에서 굳어가지고 콜레스테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니고 복잡한 그런 거쳐서 가는 거지. 무슨 포화지방 뭐 몸에 안 녹습니까? 녹아야지 우리 돌아다니지. 근데 못 녹으니까 이제 그 지단벽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는 아니고 일단 한번 보세요. 그 이거는 이제 이 미국 영양사협회에서 나온 그런 늘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Complete Food and Nutritional Guide인데 다섯 번째 최신 버전이에요. 보면은 카놀라 오일이 제일 포화지방이 적어요. 그래서 쭉 가면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라드가 포화지방이 40%나 되고 팜오일이 포화지방이 49, 버터가 한 63% 되고요. 제일 문제가 이제 코코넛 오일이거든요. 이 코코넛 오일 전체 통계에 따라 다른데 87 또는 90%가량이 포화지방으로 돼 있어요. 뭐 주로 라올릭 애시드, 롤릭 애시드.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꼭 무슨 액체 상태 오일이라서 몸에 좋고 굳었다고 해서 아주 몸에 나쁜 건 아니죠. 보면은 뭐 오히려 라드가 더 포화지방도 적은 걸 알 수가 있고 버터도 코코넛 오일보다 훨씬 그런 게 적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이렇게 단순히 나눠서 어떤 음식에 100% 어떤 음식이 100%인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심지어 식물성 음식조차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좋다고 뭐 상온에서 액체는 좋고 상온에서 고체는 나쁘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포화지방의 함량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끝났어요. 포화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니 콜레스테롤이 식품에 많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을 먹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직관적으로 그죠?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도 발견한 게 어디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곱 나라 연구 세븐 컨트리스 스타디에서도 그걸 공고하게 했는데 어 혈중 그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 양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 양과 자기 몸에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양은 별로 비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전혀 그래서 포화지방이 더 콜레스테롤 올린다는데 이분이 이제 닥터 헤그슈타트라는 분인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학자예요.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인데 미국의 유가공 협회 지원을 받은 연구비를로 연구한 연구인데 그 연구에서 그 포화지방이 몸에 나쁜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학자들만 하더라도 이게 펀딩 받는 거하고 자기의 그 학문적 인디펜던트는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유명한 식을 개발했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변화량은 0.016 곱하기 가로치고 2.16 곱하기 포화지방산의 변화량 퍼센트 마이너스 1.65 곱하기 다중불포화산의 변화 퍼센트 더하기 6.66 곱하기 음식 콜레스테롤 변화량 이건 이제 100mg 단위예요. 마이너스 0.53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리고 불포화지방은 약간 낮추고 콜레스테롤도 음식의 콜레스테롤도 약간 올리지만 이 중에 값은 이제 포화지방산이라고 주도하는 건 포화지방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음식이 콜레스테롤 올리나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CSI라고 있어요. CSI는 콜레스테롤 세츄레이티드 팻 인덱스라는 건데 이게 계산하는 게 1.01 곱하기 포화지방 함량 그람 수예요. 더하기 0.05 곱하기 콜레스테롤 함량 이건 미리그램이에요. 이건 해보시면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85g에 이거는 어떤 게 한 서빙이라고 그래요. 한 100g 또는 85g 이게 한 서빙인데 미국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서빙당 들어가 있는 이제 양을 꼭 계산하는 건데 고기 같은 거 뭐 보면은 뭐 한 서빙당 뭐 85g에 포화지방이 15g 들었으면 일단 15 해야 되죠. 더하기 콜레스테롤이 한 20mg 들었으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25일이니까. 그러니까 한 이 고기의 CSI는 한 15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음식의 포화지방 함량이 그 음식의 콜레스테롤 함량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옛날부터 전문가들은 다 알았어요. 이거 되게 옛날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모든 뭐 대충 모든 나라의 가이드라인에서 무슨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관뒀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미 상식이 돼 있는 것조차도 대중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넘어가려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죠. 그게 절대 전문가들이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부터 알려졌던 거고, 저도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지방의 어느 학회 가서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포화지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가, 그때 어떤 제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떤 나이 드신 의사분이 단상에서 일어나서 저를 정면으로 공격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그 익숙하지 않은 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CSI 일람표를 한번 보면은 굴하고 조개하고 생선 같은 경우는 CSI가 3밖에 안 돼요. 흔히 굴에 콜레스테롤이 많고 새우에도 콜레스테롤이 많고 해서 피하지만 사실은 포화지방이 거의 없어요. 콜레스테롤만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많이 올리질 않아요. 그다음에 새우, 게, 가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안심 등심은 고기 중에서 가장 포화지방이 적은 거죠. 안심이 더 적죠, 등심보다. 칼로리도 더 적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해서 등심보다 돼지고기 안심이 훨씬 더 포화지방도 적어서 칼로리도 적고 좋습니다. CSI가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뭐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이왕이면 그러면 뭐 이런 것 쪽, 그 다음에 또 우둔살 같은 거 드시면 좋고요. 고기 중에서도 베이컨, 삼겹살, 갈비, 간, 곱창, 순대처럼 포화지방이 덜덜한 거를 먹게 되면은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요. CSI가 20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시는 분은 콜레스테롤 내가 높다라고 했을 때 자기 그 식사하는 걸 살펴보세요. 그럼 뭐 삼겹살이라든가 베이컨이라든가 곱창 같은 게서 그것만 끊어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는 거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스크림,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호텔에서 파는 고급 아이스크림일수록 콜레스테롤 많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이스크림은 뭐 설탕을 많이 넣지 유지방을 넣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고급 아이스크림은 저렇게 CSI가 30일 정도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코코넛류, 팜유가 바삭한 제과류나 제빵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CSI가 무려 37이나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더 콜레스테롤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 젊은 여자분들은 디저트를 많이 밝히는데 디저트 안에 그 굉장히 많은 포화지방이 들었어요. 크림이나 뭐 이런 치즈나 버터나 이런 거에.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콜레스테롤이 300까지 돼서 놀라서 온 분도 있는데, 식사를 이렇게 퀘스천을 해서 딱 물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디저트라든가 제과 제빵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연히 고치면 뚝 떨어집니다. 300이라도 다 떨어져요. 20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렇다 그러면 음식 조절 좀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커피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음식 얘기하면서 이제 빵이 있는데 커피가 있는데, 커피는 되게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면 커피 안에 카페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카페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여기 그림처럼 카페스테롤이 간으로 들어가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켜요. 얘는 식물성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무슨 지방산은 아니에요. 그 커피에 있는 그 스테롤이라 이거 식물성 스테롤인데, 얘가 그냥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이거를 잘못 신호받아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아주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냐면은 제 블로그를 보셔도 이제 공개적으로 누가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저도 경험한 거 많이 경험한 건데, 300 토탈 콜레스테롤이 300이 넘는 젊은 여성이 왔는데 별로 없어요. 패밀리아, 그러니까 가족성 고지혈증도 아니고 고기도 많이 안 먹고. 본데 이분이 그 커피를 에스프레소 하루에 3잔을 마셔요. 거기다 달짝지근한 디저트까지 먹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디저트 자체가 콜레스테롤 많이 올리는데 더하기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커피를 마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콜레스테롤이 300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경동맥 봐서 경동맥도 이상이 없고 다른 동맥경화의 징후가 없고 담배도 안 피우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식사로 하자 해서 이렇게 식사를 다시 지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커피를 뭘로 바꾸냐면 필터를 쓰면 괜찮거든요. 드립 커피, 뭐 핸드 드립이든 기계 드립이든. 그다음에 원두라고 해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드립하는 거 있잖아요. 착착 끼는 거. 그 다음에 더치 커피는 세라믹 필터를 써서 그 카페스토론 걸러지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더치는 카페인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래도 좋으시면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바꿨더니 2달 만에 200이 됐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근데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의사, 겪어보지 않은 환자는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려는. 근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고 아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젊다면은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쓰기 전에, 물론 경동맥락은 괜찮아야겠죠. 여기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꽉 끼었는데 약을 안 쓰고 식사만을 한다는 건 만용이고, 경동맥도 괜찮고 담배도 안 피고 가족력도 없고 젊고 이렇다면은 시기를 한번 보세요. 시기를 봐서 이렇게 혹시 내가 에스프레소를 먹고 있는지 마시고 있는지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있는 거 에스프레소 또는 에스프레소 베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이제 커피 전문점 뭐 별다방 무슨 다방 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 커피들이 따로 드립이라고 하지 않는 거는 다 에스프레소나 또는 에스프레소에다가 따뜻한 물을 4배 정도 희석한 그 아메리카노거든요. 그 아메리카노 역시 내가 다 마신다면 결국 에스프레소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드시거나, 아니면 거기다 무슨 뭐 크림을 확 더 듬뿍 얹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라떼로 막 이렇게 타서 드시거나, 또는 이제 어, 봉투 커피 중에서 그 프림이 들어간 커피 같은 거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평소에 내가 이걸 먹어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안 높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요,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유전적인 배경과 뭐 여러 가지 같이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10%의 포화지방이나 10%의 커피가 뭐 10% 정도의 콜레스테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는 50%까지 움직이다가 누구는 5%밖에 안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드디어 태동하고 있는 유전적 배경에 의한 그런 대사 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건 이제 뭐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여튼 그러면 좀 조심하시고, 일단은 본인이 고지혈증 있거나 고지혈증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필터를 쓴 커피를 드시고, 냉동 건조 커피, 열풍 건조 커피, 이게 그레뉴 커피, 알커피, 그다음에 봉투 커피, 프림 없는 거,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베이스 아메리카노, 크림 듬뿍 넣은 커피, 캡슐 커피, 믹스 커피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얼마 전에 생로병사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스크린 캡처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남자가 좀 더 많고 여자는 조금 적은데 포화지방을 하루에 17, 14 정도 먹는데, 14g. 근데 이제 좀 뭐 미국보단 적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라면 한 개가 포화지방이 7.7g이고요. 그다음에 피자 두 조각이 13g, 냉동만두가, 이게 냉동만두 되게 잠깐 넘어가기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포화지방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6.5g. 그다음에 햄버거 한 개 10.5g. 이거 합치면은 25g 넘죠. 그래서 이제 많이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는 크루아상이라든가 도넛 같은 거 보면 도넛 한 개 7.9g, 크루아상 한 개 6.6g, 치즈케이크 하나 7.9g의 포화지방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가 살찌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살도 살이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게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까는 제가 뭘 먹으면 떨어지겠냐고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먹는 것보다는 뭘 안 먹는 게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건강도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래도 보게 되면 제과제빵류를, 젊은 여성들이에요. 제과제빵류 디저트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건 남성 여성 다 에스프레소 커피, 그러니까 이제 에스프레소나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그런 그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다면 필터를 쓴 커피로 바꾸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 남자는 아무래도 포화지방이 오는 게 돼지고기예요. 저 소고기하고 주로 돼지고기죠. 그래서 기름진 고기 부위를 좀 드시지 말고 이왕이면 안심 쪽으로 가거나, 우리나라 사람 너무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남의 나라 사람 삼겹살 거의 안 먹습니다. 베이컨으로만 먹지.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고 그냥 그 삼겹살 부위만 너무 비싼데,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안심을 드시거나 이러면 훨씬 더 좋죠. 돼지고기 안심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적은 부위나 또는 가금류나 생선을 드시는 게 좋고, 라면도 좀 적당히 좀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뭘 먹느냐면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은 기린걸레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소장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다 흡착해가지고 대변으로 보내주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흔히 말하는 풀이죠, 풀. 그래서 야채 뭐 또는 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과일들, 그다음에 통곡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깎아낸 그런 백미 말고 통곡밀 같은 걸 드시면은 콜레스테롤이 흡착해서 나가는 거죠.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제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 콜레스테롤 레벨 높은 사람은 뭘 섬유질을 덜 먹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살도 좀 빼고 건강도 좋게 하고, 또 콜레스테롤 낮출 겸 뭘 더 먹어서 낮추지 마시고
뭘 덜 먹어서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사람한테 콜레스테롤 약으로 낮추는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약 스타틴. 스타틴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래서 스타틴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